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밑꼬리를 달고 다음날에는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고 참 진짜 어이가 없긴 한데요. 일단은 왜 떨어졌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봐야 되니까 일단 전일 이슈부터 확인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FOMC 관련돼 가지고 금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동결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매파적 금리 동결 영향, 매파적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선제 공격, 즉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서도 원유 선물 지수가 또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을 때 쟤네 아직도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관련돼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미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던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89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점 단위로 따졌을 때 요게 한 0.1조 정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구나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지금 약간 좀 다르죠. 마이너스 0.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우리 주주라고 했었을 때 우리만 주주가 아니죠. 외인들도 얘네 주주입니다. 산다고 했었을 때. 근데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얘네 입장에서도 주주가 됐을 때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뭔가 좀 차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SK하이닉스는 전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컨콜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경영진들 간부급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아쉽게도 미국의 ADR 나스닥 상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기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실망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차별성을 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컨콜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런 식으로 ADR 발행 우리는 검토 안 할 거다라고 컨콜에서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열어뒀다. 그러니까 아예 아닌데 그래도 뭐 열어두긴 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메모리 수요가 더 강해진다. 내년에는 D램이랑 낸드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주주 환원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분기 주당 374원 배당하겠다. 주주 환원 정책 약속대로 이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시장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두드려 맞은 적이 꽤 많기 때문에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명확하게 컨콜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SK하이닉스한테도 기대했던 게 안 됐던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거를 다음 분기에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당 374원을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SK하이닉스도 기약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치고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S 사업이라고 하죠. 휴대폰이랑 가전제품 거기다가 이제 RX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수준이냐 이렇게 이제 로봇 파일럿 라인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전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전 다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추세를 전환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지금 더 급선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겁나게 떨어진 다음에 지금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장기 이동평균선 2개를 그냥 이틀 만에 채워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장이 약하게 또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지금
여기서 흔들어 제끼겠다. 즉 물량을 좀 뺏어오겠다. 더 뺏어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여기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타점 신호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처럼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을 때 매수가가 이 근처에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타점 신호가 굉장히 필요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거는 새로 진입을 하셨든지 아니면 안 팔고 지금도 버티고 계시던지 어쨌든 주주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틀 동안 7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700만 주를 매도했는데 그걸 누가 받아갔냐 하면 기관이랑 그리고 이번엔 또 외국인이 100만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를 좀 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또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아마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를 했다가 바로 또 이제 매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매수를 했다가 바로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어딥니까? 7월 29일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그 물량들이 빠져나갔습니까? 안 빠져나갔습니다. 사모펀드 얘네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얘네도 물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보험 쪽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신경 쓰는 애들 누구냐? 금투, 투신, 연기금인데 지금 보시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100만 주 이상 그리고 금투 같은 경우에도 380만 주, 투신 62만 주 이거 합치면 500만 주가 넘습니다. 55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과연 한 방에 털고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만들면서 개미들한테 매수했었던 이 물량들 어떻게든 더 뺏어와가지고 채운 다음에 다시 올라갈까요? 아마 저는 유력하게 자리를 지켜준 다음에 갈 거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과정은 상당히 빡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 31일 금요일부터 ETF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기준이 바뀌죠. 이제 국내만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했었을 때 3천만 원 이상의 현금 예치금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미리 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본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ETF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과한 구간이 좀 이제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이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잠깐 보면은 얘도 지금 이동평균선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일단 삼성전자는 이미 찍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일단은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거 일정도 다 확인했고 실적도 확인했고 지금 현재 자리도 확인했으니까 미래 일정 하나만 더 확인한다 그러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이랑 갤럭시 완전히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네 차트 보시면 지금 이게 완전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네,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한테 뺏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뺏어온 이유가 더 중요한데 지금 AI 애들이 겁나게 투자를 해갖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이렇게 AI 덕분에 130조를 벌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는 HBM을 만드는 애들이죠. AI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을 만들고 단말기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 수수료를 떼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AI가 성장기에서도 약간 성숙기로 들어가는 벌써 그런 국면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해 주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RX 사업, 로봇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랑 또 비교를 하면서 저울질을 하다가 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박스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캔들을 가격대를 20만 원대 근처에서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방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세를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서는 필수입니다.
박스권으로 전환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전쟁 이슈도 여전히 있죠. 거기다가 거대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들은 거의 다 끝나지만 다음 주에 AMD가 있는데 그건 별로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저래나 ETF 3천만 원으로 한도 올린 거 플러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걔네들 단일 ETF 같은 경우에는 20%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까지 했을 때 뭔가 변화가 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되죠.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점 신호, 저는 여기서 계속 뉴스를 다 보면서 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그것도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문자 한 통만 보내셔서 타점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미친놈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해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요일날 만들었던 공포스러웠던 그 부분이 일단 이 주봉상 봤을 때 꼬리로 지금 나오고 있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래가 많이 나왔던 캔들을 본다 그러면 이 3월 첫째 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얘도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흔들어 제끼는 구간이 나왔죠. 흔들어 제끼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쨌든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밑으로 받쳐줬을 때 바로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매물 만들어 버리면은 오히려 또 빨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코스피도 무너집니다. 5천 코스피 지금 달성했지가 얼마 안 됐지만 9천 코스피 솔직히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개박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방어 플러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왔던 매출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무너질 때 훨씬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삼성전자 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일단 지켜주는 거 여러 가지 이슈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 확인되셨나요? 그렇다면은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던지 이벤트 보셨죠? 삼성전자라고 보내시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어지러운 증시가 여전히 되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전쟁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빡센 시장입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대장이었습니다.